모두가 잠든 새벽, 또 한 번 출조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여기 구산항이고요. 오늘 물때는 표준 물대표상으로 9물입니다. 그 다음에 4시가 만조 시간이에요. 왕도치에 나가서 그 물때에 정확히 맞아서 조류가 흐름을 늘상 그렇게 타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늘은 9물이고 4시가 만조입니다. 여기는 구산항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이 많이 춥네요. 저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아버지랑 촬영을 오게 됐는데요. 사실 3월의 왕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제품 테스트할 것도 있고 겸사겸사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추운 3월, 힘든 승무를 각오하고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왕돌초의 바다는 늘 거칠지만 시시때때로 비건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시작부터 수면 위로 존재감을 내뿜는 왕돌초의 녀석들. 녀석들의 환대에 기꺼이 보답하고자 전투 의지를 불태워보는데요. 루어를 던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승부처, 바이트의 기회를 엿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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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다! 와, 크다, 커! 비건과의 짜릿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잠깐 드랙 참고해야 돼. 드랙 참고. 포인트에 도착하자 수심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수심 30m권. 이제는 지깅을 내려놓고 캐스팅 낚시로 전환해 부시리의 활성도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수심이 더 낮아지니까 캐스팅 낚시를 하겠습니다. 수심이 30m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월의 차가운 바다 위로 펜스를 던지는 순간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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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다! 와, 크다, 커! 잠깐 드랙 참고해야 돼. 드랙 참고. 이대로 버티다간 녀석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 야, 이거 잡아. 재빨리 낚싯대를 이어받아 녀석과 맞서 보는데요. 힘겹게 리를 붙잡고 녀석과 정면 승부에 나서는 시간. 어깨 부상으로 인해 통증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순간엔 모든 걸 잊었습니다. 직접 녀석을 상대하고 보니 생각보다 더 강한 녀석 같은데요. 안 돼! 우와, 한 150 되는 것 같아. 원줄이 터져버렸어. 와, 이게 8호줄 6호줄 같은데? 6호줄 원줄이 터져버렸어. 아깝다. 야, 딱 한 번 기회가 왔는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야, 대박이었어. 요 앞에서 무는데 크기가 대략 뭐 무조건 2m에 놓친 건 한 150 정도 좋게 내버렸어. 옆 바디가 딱 보이는데
고래 같았어, 고래, 돌고래. 근데 뭐 이런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여기 아래 빼고. 이야, 대박이었어. 어떻게 그걸 잘했어. 방금 전 바로 옆에서 대형 부시리를 놓친 상황. 원줄이 터져나가는 아쉬운 장면을 목격한 후지만 아들 지훈이는 오히려 평정을 유지하며 다시 낚시에 집중합니다. 거대한 녀석의 실체를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일까요? 아쉬움보다는 이곳에 분명히 비건이 있다는 확신이 캐스팅에 무게를 더합니다. 지치는 기색 없이 펜스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니 오늘은 아들이 반드시 비건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에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누가 먼저 입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소리 없는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 이겼는데 원줄이 그냥 못 받쳐줬네. 재밌다. 구경만 해도 재밌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플로팅 펜스를 수평선 너머로 날려보냅니다. 3월 왕돌초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릴을 감는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방금 전 터져버린 그놈이 아직 이 근처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선 꼭 인물이 나오더라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 그날의 명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정확히 2년 전 바로 이 자리였죠. 강렬한 바이트와 함께 시작된 사투. 원줄이 터져나갈 듯 팽팽하게 맞서던 그 전율이 아직도 손끝에 생생합니다. 수중 암초 사이로 파고드는 놈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야 했던 시간들. 1분 1초가 1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팔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데도 꿋꿋이 버티고 서야 했던 그때 다행히 녀석이 먼저 지쳐가고 있는 걸까요? 끌고 나오려는 나와 파고 들어가려는 녀석의 그 팽팽한 대치야말로 빅게임의 묘미입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녀석은 있는 힘껏 바늘털이를 해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녀석은 지쳤고 항복이 눈앞에 보입니다.
뜰채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 150cm급의 부시리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언제 떠올려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빼고 바로 사이즈부터 먼저 딱 바로 돼요. 한 2m 나오겠는데? 이것이 바로 왕돌초 비권의 위용입니다. 성인 2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큰 녀석. 떨리는 마음으로 계측을 해보니 눈금 위에 새겨진 숫자 146cm. 146. 아, 그밖에 안 되네. 얘가 2m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줄었네. 숫자로 다 담을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녀석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그 파워는 이 부시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GT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그 압도적인 힘이. 이 묵직한 손맛을 잊지 못해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왕돌초가 보여줄 또 한 번의 기회를 기다려봅니다. 오전 내내 기복이 심했던 바다. 하늘은 점점 더 흐려지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 위로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야, 철수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 없네. 지금 1시간 남겨놓고 그 수심 낮은 데서 그거 한 마리가 딱 물어줬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길 기대하면서 지금 던지고 있어요. 눈앞에서 터져버린 그 녀석의 입질이 오늘 낚시의 마지막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펜스를 던집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요한 바다. 쉼없이 감아들이는 라인 사이로 초조함이 섞입니다. 물속의 반응은 끊겼고 바다는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까 놓쳐버린 녀석의 그림자가 자꾸 잔상처럼 어른거립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 하지만 지나간 입질을 복귀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의 수면을 훑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이 동작 속에 기적 같은 입질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아들 지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의 피로가 극에 달했을 시간이지만 수면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비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간절해지는 마음. 마지막까지 한 번의 기회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 지훈이는 다시 한번 온 힘을 실어 낚시를 이어갑니다. 배가 다시 엔진 소리를 높입니다. 조류를 타고 포인트 위를 한번 훑고 지나가면 배를 돌려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1시간, 왕돌초가 숨긴 기회를 끝까지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침 놓으면 안 돼. 저 아저씨가 놓쳤어 그거. 드랙을 잠그는 바람에. 철수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30분. 수면 위에서 반응이 없자 루어를 바닥권까지 가라앉히는 싱킹 타입으로 교체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한 30분, 1시간 남겨놓고 바람이 다시 차가워져가지고 그나마 조금 바람이 미지근해서 할만했는데 등짝이 시릴 정도로 지금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오늘 뭐 아침부터 지금 12시까지 날씨가 한 3번 정도 급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철수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미지근했던 바람이 순식간에 칼바람으로 바뀝니다. 급변하는 바다 상황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 마지막 30분이 오늘 하루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캐스팅. 팔의 감각은 이미 무뎌진 지 오래지만 단 한 번의 바이트를 위해 다시 한번 온 힘을 실어봅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배의 흔들림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왕돌초의 거친 매력은 바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 방에 있다는 것을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우리 낚시인들의 시선은 오직 수면만을 향합니다.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바다의 저항. 그러나 캐스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배 위에 서서 같은 바다를 바라봅니다. 비록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초조함의 긴장을 놓을 수 없지만 아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 위해 끝까지 집념을 불태워봅니다. 나보다는 아들 지훈이가 강력한 바이트를 한 방 받아냈으면 좋겠는데 왕돌초의 바다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 없죠. 쉽게 허락하지 않기에 더 값진 한 마리. 우리는 그 묵직한 손맛을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낚시를 이어갑니다. 자, 퇴근하자 이제 퇴근하자. 아, 힘들어. 내가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오늘 죽으리면 잘했어.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안 그래도 어깨 안 좋은데 어깨가 빠질 것 같아. 아, 우리 선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장님 역시 최고인 게 쉬지 않고 그 자리 잡을 때까지. 근데 그 선장님은 알거든요. 여기서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빨리 해서 잡으세요. 그 얘기. 그래서 잡았어요. 고맙죠. 고맙습니다. 자, 이게 테스트 중인 칼라인데 그래도 얘가 오늘 마지막으로 효장으로 한번 해줬어요. 크기는 얼마 안 큰데 그 순식간에 지도 살려고 마침내 녀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3월 왕돌 초에 차가운 바닷바람을 견뎌온 보상을 오늘 이 한 마리가 통째로 되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묵직한 전율이야말로 우리가 거친 파도를 뚫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진짜 이유겠죠. 자, 이거 넣어놓죠. 아.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얘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수심이 여기는 그 30m부터 10m권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그 채널 지형 딱 올라가는데요. 거기 직전인데 제가 매번 촬영 올 때마다 그러지만 좀 전에 싱킹 타입으로 딱 바꾸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얘로 물을 때까지 오늘 끝을 본다.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싹 흘리면 만일에 안 나오면 바로 철수하자 미련 없이. 근데 또 도와줬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한 소장님한테 고맙고 우리 피디님한테 고맙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종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정말 힘들어 안 나올 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컨디션이 진짜 안 좋습니다. 4개월 동안 이것저것 치료받느라고 어깨가 말도 못하게 아픈데요. 지금 그걸 다 이겨내고 하려니까 손은 부들부들 떨리지. 퇴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뭐 하나 한 건 없지. 정말 조마조마했거든요. 오늘 그래도 만족스러운 하루를 이렇게 왕돌초에서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항상 늘 최선을 다하는 저희 빅게임 더 와이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나이스! 와, 손이 어깨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 이제 지훈이가 잡으면 퇴근한다. 집에 안 가? 이 선장 지훈이만 잡으면 퇴근하는데 우리 요번에 한번 흘리면 철수할 거예요. 예. 농담 섞인 압박에 지훈이가 멋쩍은 이번 미소를 한번 지훈이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낚시인의 열정이 서려 있죠. 오늘 하루 거친 바다에서 배운 수많은 가르침이 저 한 번의 캐스팅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야, 지훈이 쇼코이다 잘 맸더라. 안 빠지더라. 좋으시겠어? 애비가 아들을 믿고 한다는 거 이게 어디요? 왕돌초에서의 마지막 타임,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파핑 장비는 그래도 부실이 큰 거 빅원을 원하신다면 합사 한 8호 최하 10호는 쓰셔야 되는데 가급적 뭐랄까 전용 빅게임 낚시 합사 인증된 것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합사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꼭 한두 가지에 정해져 있어요. 그 믿음이 가는 합사 원줄이 아니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호나 10호를 쓰시는데 가급적 메인은 8호로 하는데 10호가 간혹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 수심이 점점점 낮아져서 10m권 미만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급심 지역에서 만일에 부실이 한 130, 40급만 물어주면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에 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한 최고 드래그로 세팅을 해서 그걸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10호가 필요해요. 근데 가급적 메인 8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0호로 세팅을 해서요. 쇼크위드 한 150파운드, 제가 지금 150파운드를 세팅했는데 웬만한 그 100g 전후의 펜스를 캐스팅해서 멀리 날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줄에 걸리는 부하가 심해서. 아침부터 사용을 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합사에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이 무거워지면서 캐스팅할 때 보이진 않지만 가이드를 통과하면서 물이 팍 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저항 때문에 캐스팅 비거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100m는 날아갈 게 70m밖에 안 날아가요. 그래서 10호만 쓰십시오라는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메인을 8호로 하고 8호에 140, 130파운드, 그 다음에 10호에 150, 170파운드 정도 세팅을 해 놓으시면 어떤 조건 하에서든 부실이 하나 큰 거 걸려도 버티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합사 지금 8호고요. 8호에 나일론 150파운드 라인을 쇼크리더를 묶어놨어요. 쇼크리더 길이는 15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느 때는 그 160, 70도 되는데 가급적 너무 길면 캐스팅을 할 때 자칫 탱글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그 펜슬은 싱킹 펜슬이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앉는 싱킹 타입이고 길이가 15cm입니다. 150mm입니다. 플로팅이 안 될 때는 깊이 가라앉혀서 조용히 정말 그 물 표면에서 플로팅처럼 파닥파닥거리는 물 파장 하나 없이 조용히 스무스하게 감아들이다가 톡 하고 걸리는 그 느낌이 플로팅 펜스를 보고 쫓아오는 그 광경보다 훨씬 더 그 파격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맛 이상으로 저는 그 지깅도 그렇지만 싱킹 펜슬이 아무 느낌이 없다가 잔잔하다가 그 감아들이면서 갑자기 그 충격이 퍽 하고 올 때요. 그 기분은 정말 짜릿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플로팅보다는 그 자명 깊이를 깊이 해주고 가라앉혀서 감아들이는 그 싱킹 타입 펜슬이 굉장히 더 낚시인한테 다가와주는 그 바이트를 받았을 때 충격이 강하다. 그만큼 짜릿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공들여 준비한 장비와 수없이 반복한 캐스팅. 하지만 늘 그렇듯이 바다는 좀처럼 마지막 기회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들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간절한 릴링을 이어갑니다. 비록 오늘 신참의 신구식은 매섭지만 이 팽팽한 긴장감을 견뎌내는 것 또한 큰 가르침입니다. 나보다 더 큰 아쉬움을 느낄 아들. 하지만 오히려 다행입니다. 빅게임의 세계에서
기술보다 먼저 익혀야 할 것은 바다에게 지는 법. 이 허탈함과 패배감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더 오랜 시간 거친 바다와의 승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회는 온다고 했죠? 물론 저 말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회도 있잖아. 다음 기회에 잡으면 되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EPD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오늘 그 지훈이가 아쉽게도 바이트를 못 받았어요. 그게 좀 아쉽고요. 오늘 저뿐만 아니고 같이 승선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주어진 도시락도 안 드시고 오늘 잠시라도 쉼 없이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2시 가까운 시간까지 정말 잠시도 안 쉬었어요. 그 시간 동안 아마 한 번씩만 기회가 와줬으면 그래도 한 서너 마리 정도 카메라에 잡혔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저 또한 사실 많이 지쳐 있었고 마지막에 혹여 물어준다 해도 내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했었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저는 신동만입니다. 오늘 제가 잡은 고기는 없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잡으셔서 다행이고요. 저는 이제 다음번에는 고기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아쉬움은 곧 재도전의 의지가 되었나 봅니다. 아들 지훈이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다시 왕돌초행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는 기회를 못 받아가지고요. 다시 왕도초로 갑니다. 날씨는 오늘 바람이 동풍이 약간 있는데 좀 근래 보기 조금 좋은 날씨 편입니다.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왕돌초의 심장부에서 아들 지훈이는 어떤 낚시를 보여주게 될까요? 홀로 섰다는 두려움도 잠시뿐이었나 봅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아들의 낚시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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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쫓아왔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 그 이상의 본능으로 비권을 쫓는데요. 홀로 선 바다 위에서 아들이 자신만의 낚시 세계를 어떻게 펼쳐갈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오는 필드가 왕돌초인데요. 이런 날 이렇게 파도가 잔잔한 날이 이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저번 주처럼 기회는 꼭 한번 찾아온다는 거.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루어는 이제 전형적인 스틱 베이트. 오늘 역시도 플로팅으로 먼저 반응을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선택입니다. 수면 위에서 화려한 액션으로 녀석들을 유혹하는 플로팅 타입의 스틱 베이트를 꺼내 들었는데요. 아들 지훈이는 차분하게 리를 감으며 왕돌초의 첫 반응을 살핍니다. 오늘 이 배에는 뜻을 같이 한 3명의 동료가 함께 올랐습니다.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시간. 바다는 고요하지만 갑판 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캐스팅을 이어가며 바다의 흐름을 읽는 아들. 수면을 가르는 루어의 궤적에 오늘 하루의 모든 기대가 실립니다. 배는 쉼없이 물살을 가르며 포인트를 탐색합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물거품 뒤로 아들 지훈이가 넘어야 할 거친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넓은 왕돌초 한복판에 배 한 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곁에서 조언해줄 사람은 없지만 지훈이는 배운 대로 차분하게 자신만의 낚시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반복되는 캐스팅과 릴링, 아직 바다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정적이 언제 깨질지 모르기에 지훈이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면을 주시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금음사리로 가는 다섯물이고요. 사실상 왕돌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남해권, 서해권 같은 경우는 물때를 보고 애들이 몇 시쯤 활동할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하루 종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하지만 기회는 온다는 거. 아들 지훈이의 말대로 왕돌초는 물대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수가 많은 곳입니다. 결국 정답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위를 화려하게 휘젓는 플로팅 루어. 녀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저항을 만들고 파장을 일으키는 동작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됩니다. 체력적인 소모가 큰 빅게임 낚시에서 이 반복적인 투척은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 지훈이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며 기회를 기다립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아래 현재 수심은 21.7m, 수온은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싱킹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잠깐 같은 경우 표층에 반응이 있었는데 베이트 어군이 계속 바닥에 찍혀서 싱킹으로 바꿨습니다. 표층에서 반응이 없다면 과감히 수심층을 낮추는 것이 정석입니다. 아들 지훈이는 바닥권에 머무는 베이트핏의 움직임에 맞춰 싱킹 타입으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릴링 속도를 조절하며 루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시간, 수면 아래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대물이 루어를 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권을 유혹하기 위해 단단히 채비한 루어를 다시 반복해서 날려보냅니다. 낚싯대로 움켜쥔 손끝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승패를 가르는 빅게임이기에 매 순간
신중을 기합니다. 잔뜩 구름 낀 하늘, 수면은 한층 더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기대했던 강렬한 바이트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조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황이라 배가 고파서 초코바 한입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잠시 에너지를 보충하며 바다의 흐름을 살핍니다. 멈춰선 조류와 낮은 수온 탓에 녀석들이 표층으로 부상하지 않는 상황. 결국 지훈이는 바다권을 직접 공략하기 위해 지깅 장비로 손을 뻗습니다. 선장님을 믿고 바닥의 어구는 계속 지키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애들이 표층으로 뜨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깅을 한다는 점, 제발 물어주기를. 캐스팅 낚시와는 또 다른 리듬의 지깅 낚시, 깊은 수심층까지 지그를 내려 녀석들의 코앞을 자극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저킹 동작 속에 초조함보다는 마지막 기회에 대한 간절함이 실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비는 60H대 6피트죠. 6피트에 4호 300m가 들어간 레버 드랙 릴을 쓰고 있고, 메탈 지그는 지금 200g입니다. 지금 합사는 3호, 쇼크리더는 70파운드, 10m 정도 쓰고 있고요. 지그는 지금 갈치 형태의 200g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시기라 생각보다 저킹을 좀 천천히, 그리고 눈앞에서 자주 보여주게끔 톨링을 좀 길게 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현재 15번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지그가 바닥을 찍고 다시 솟구치기를 반복합니다. 팔의 피로도는 높아지지만 지훈이는 한 번의 정교한 액션에 승부를 겁니다.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수면 위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는 순간 녀석들의 움직임을 쫓는 지훈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서둘러 루어를 점검하고 결정적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합니다. 드넓은 왕돌초가 드디어 지훈이에게 기회를 내어주는 걸까요? 이제 그토록 기다려온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 합니다.